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다들 게임 좋아하시죠? 저도 최근에 엘든링이라는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이 패드만 들고 있습니다. 눈 감아도 생각나고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출장 갔을 때 계속 게임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22년 인텔 12세대를 새롭게 탑재하고 돌아온 ASUS 터프 대쉬 F15 FX 517입니다. 바로 요 녀석. 제가 한 달 가깝게 실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죠. 바로 디자인과 빌드 퀄리티 확인해 봅시다. 일단 상판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퉁이에 보일 듯 말 듯 로고만 살짝 보이죠. 그간 우리가 생각했던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번쩍번쩍하고 우락부락한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 녀석은 아주 미끈하게 상판을 다듬었어요. 하지만 옆면과 하판을 보면 메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네모 반듯한 느낌의 쿨링부라든지 모서리에 빗살무늬, 곡선보다는 직선으로 쭉쭉 뻗게 디자인된 부분들이 건담을 많이 떠오르게 하죠. 하판 고무 몰딩 부분도 쿨링이 잘 되게끔 높게 만들어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오프 블랙 또는 문라이트 화이트라는 색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터프 게이밍 시리즈와 달리 휴대성에도 많이 신경을 쓴 모델인데요. 무게는 2kg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19.95mm로 2cm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휴대를 해보면 상당히 컴팩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힌지 부분도 터프 특유의 살짝 떠있는 디자인을 사용해서 자칫하면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세련되게 다듬어 출시를 했습니다.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죠. 미 육군 납품 규정인 밀스펙 기준을 충족시키는 등급이라 내구성도 믿을만 합니다. 작은 충격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입력 단자는 게이밍 노트북에 빠져선 안 되는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풀사이즈의 HDMI가 1개, USB-A 포트가 양쪽에 하나씩 총 2개, 그리고 너무나도 반가운 썬더볼트 4 하나, 일반 C타입 하나, 3.5파이의 이어폰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썬더볼트 4를 지원하게 되면서 파일 전송 속도나 썬더볼트 액세서리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전작 대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해상도 WQHD, 색지연율은 DCI P3 영역에서 100%, 화면 밝기는 300니트의 IPS 패널이고요. 화면 밝기가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스펙이 워낙 좋아서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같은 꽤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스펙입니다. 게이밍 스펙도 섭섭하지 않아요. 화면 주사율은 165Hz, 응답 속도도 3ms가 됩니다. 사실 엔간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안티 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장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조명 세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안티 글레어는 정말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래로 와서 키보드를 한번 보자고요. 슬림하고 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었는지, 제 손에는 아주 착착 감기는 게 소음도 적고 좋았어요. 백라이트도 요란하지 않게 화이트 한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졌고요. 터프의 전통적인 디자인이죠. WASD를 투톤으로 디자인한 부분도 게이밍 노트북답게 아주 예뻤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방향키가 좀 옹졸하게 작다는 거. 그래도 뭐 터치패드가 전작 대비 27% 더 넓어졌기 때문에 사용성은 전체적으로 키보드 하며 다 좋았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성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스펙부터 간단하게 읊어드릴게요. 이 녀석의 칩셋은 최신 12세대 인텔 코어 i7 1265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랩탑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램은 16GB, DDR5 4800MHz가 탑재되었죠. 그래픽카드는 RTX 307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으며 램도 32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궁금해하실 벤치마크도 한번 확인해보죠. 시네벤치 R23 기준 싱글 1749점, 멀티
1414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은 파스 19100점, 타임스파이 8517점이 나왔고요. 상당히 괜찮은 점수죠. 제가 테스트한 모델이 RTX 3060이 들어갔기 때문에 CPU 성능 대비 조금 아쉬운 그래픽카드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3070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3060의 게임 벤치마크를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일단 전원 옵션은 터보 모드로 테스트를 했고요. 해상도는 WQHD와 FHD 두 가지 환경을 모두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사이버펑크 2077부터 보죠. 옵션은 레이트레이싱 중간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WQHD 환경에서는 36프레임, FHD 환경에서는 5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삼국지 토탈워인데요. WQHD 환경에서는 42프레임, FHD 환경에서는 68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게임 모두 로드율을 잘 보면 GPU 로드율 대비 CPU 성능이 조금 남는 느낌이 있죠.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WQHD 올 울트라 옵션에서 125프레임 정도 나와주고요. 국민 옵션에서는 최대 주사율이라고 할 수 있는 160프레임 이상을 뽑아줬습니다. 또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발열이랑 소음이다 보니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ASUS TUF-F15는 19.9mm의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슬림한 노트북입니다. 때문에 거대한 펜을 넣을 수 없었겠죠. 하판을 열어보면 냉각 시스템이 조밀조밀하게 짜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판 제거는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아주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SSD나 램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뭐 하판 제거가 쉬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냉각 시스템을 보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냉각 팬이 아크 플로우 팬이라고 해서 팬 블레이드가 84개인 팬이라고 합니다. 공기 흐름을 최대 13%까지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냉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탑재한 것 같고요. 온도를 확인해보면 풀로드 시 최대 9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랩탑 CPU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온도긴 합니다. 대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키보드의 온도는 상당히 착한 편이었어요. 인디케이터 부근이 가장 뜨거웠는데 그 부분은 한 45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소음도 평소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작업을 할 땐 0dB 앰비언트 쿨링 모드가 따로 있어서 팬 소음이 제로인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고성능의 작업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ASUS 자체 소프트웨어인 아머리 크레이트를 활용해 사일런트, 퍼포먼스, 터보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모드는 단순 팬 컨트롤만 하는 게 아니고 CPU와 GPU의 전력 자체를 조절하는 성능 컨트롤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사일런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하변 주사율이 60Hz까지 제한이 돼요. 대신 소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공간에서 게임을 할 때는 사일런트 모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에서 마지막으로 요 기능도 뺄 수 없죠. 바로 먹스 스위치라는 기능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신 게이밍 노트북들은 옵티머스 기능이란 걸 넣어줘요.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CPU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만 사용하게 되고요. 게임 같은 하드한 작업을 할 땐 내장 그래픽카드는 꺼지면서 외장 그래픽카드, 즉 이 녀석 같은 경우는 RTX 3060이 일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카드와 외장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스 스위치 기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 한 10%까지, 뭐 낮게는 5%까지 그래픽카드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보다는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요 먹스 스위치를 켜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배터리 용량인데요. 이 녀석은 76W시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그렇게 높은 용량은 아니지만 두께와 무게를 생각하면 그냥 아쉽지 않은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전력 모드만 잘 설정해두면 5시간,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게임을 하면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성능 때문에 이런 어댑터를 끼워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PD 충전 어댑터 정도만 들고 다니시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휴대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얘는 확실히 무겁긴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와 하이레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뛰어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해 볼게요. ASUS 터프 대시 F15, FX517은 다양한 모드 제공과 우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단순 게이밍에만 집중해오던 기존 노트북들과는 달리 세련된 디자인과 비교적 가벼운 휴대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기고 싶은 유저들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괜찮은 랩탑인 것 같습니다. 썬더볼트 4 지원, PD 충전 지원 등은 활용성도 더 극대화해줬죠. 항상 조루 같던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다양한 모드를 통해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을 땐 배터리 타임도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반 노트북 따로 구매해야 되나 고민하던 시절을 잊게 해주는 괜찮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성능이야 제가 보여드린 벤치마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하드한 게임 안 하신다면 이 녀석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